그날 내가 너를 아무도 그 안아줄게. 소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지하철 3번 출구 내가 앞 너를 안아줄게.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꿈속에서라도 스마트폰을 내가 너를 들여다보거나 안아줄게. 이어폰을 꽂은 채 바쁜 걸음으로 꿈속에서라도 지나쳤습니다. 내가 퇴근 너를 시간이었습니다. 안아줄게. 서울 한복판, 꿈속에서라도 종로 3가 역 앞 내가 수백 너를 명의 사람이 안아줄게.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꿈속에 한 소년이 낡은 돗자리 하나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소년의 나이 16, 손에는 낡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등에는 잠든 아이 하나, 아이의 나이 5.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크게, 천천히, 마치 이 한 곡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첫 음이 흘러나오던 순간 지나가던 중년 여성 하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엔 넥타이를 맨 남자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한 명. 3분이 지났을 때 소년의 노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 수많은 거리의 공연자들 중 왜 하필 이 소년이었을까요? 그 답은 소년의 노래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년의 등에 엎여 잠든 그 아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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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없다는 걸 실감한 건 학교 숙제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단순했습니다. 가족 속의 그림 그리기. 민주는 하얀 도화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그가 그린 그림은 2명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자신.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잘했어라고 말하며 다음 아이 그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것. 그게 동정이라는 걸 그때의 민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민준이 8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문 앞에서 돌아봤거든요. 늘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정희 씨는 처음 며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 전화했더니 그 사람은 지난달에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 커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빚도 있었습니다. 그 빚은 이름 없이 어머니 앞으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민준 앞에서는. 밤마다 민준은 얇은 벽 너머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깔린 울음소리, 이불을 틀어막은 듯한 목 안에서 억지로 눌러 담는 소리. 어머니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척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그 시절 민준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학교, 집, 학교, 집. 방과 후에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 앞 계단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민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이 집에 걸어가기 위해. 어머니는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2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민주는 11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행복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픈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동생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민준에게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림으로, 학교 친구들의 이상한 눈빛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민서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민서는 예뻤습니다. 눈이 크고 웃음이 많고 방긋방긋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민주는 그 보조개가 좋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든 민서가 웃으면 그냥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12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달렸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로 40분 거리.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40분을 땀을 흘리며 숨이 차도록 그래도 멈추지 않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코에는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링거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말도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2살 민준과 2살 민서, 두 아이만 집에 남겨졌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민주는 거부했습니다. 저 혼자 돌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버텼습니다. 이웃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3층에 사는 박 할머니, 2층에 사는 최 씨 아저씨, 옆동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 그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민서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12살짜리가 2살짜리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처음 6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주는 학교를 다니면서 민서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에 민서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뛰듯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민서를 데려와 저녁을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그 다음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자는 시간은 하루 5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돈은 박 할머니가 가끔 주시는 것,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전부 참았습니다. 민서의 분유가, 기저귀가, 어린이집 보육료, 그것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가끔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개에 1,200원.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민서 간식값으로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민준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민서가 잠든 뒤였습니다.
민주는 그 조용한 밤에 노래를 들었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흘러들어온 노래였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송가인의 보랏빛 엽서. 그 노래들을 들으며 민주는 울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가사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버티는 이야기, 사라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야기, 그래도 살아가는 이야기. 민주는 따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민서가 깰까봐. 이불을 덮고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고 가사를 외우면서. 그게 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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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민서는 민준의 등을 좋아했습니다. 2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민준이 뒤돌아 앉으면 민서는 기어와서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꼭 잡고 민준의 목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민서가 무거웠으니까요. 민준은 아직 12살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어깨가 넓지도 않았습니다. 민서를 업고 걸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민준의 등에서만 잠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서는 잘 울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전부 싫어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아주면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오면 울었습니다. 심지어 방문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는 날에도 민서는 내내 민준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등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등에 엎이면 민서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5분도 안 됐습니다. 민준이 조금씩 걸음을 걸으면 그 진동이 민서에게 전해지고 민서는 그 리듬에 맞춰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서가 4살이 되던 해 여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속이 안 좋다고 해서요. 민준은 학교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민준은 그 눈빛을 무시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린이집까지 버스로 20분. 민준은 뛰었습니다. 들어서니 민서가 선생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갰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오빠 왔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민서가 민준을 보더니 그 빨간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오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준은 민서를 업었습니다. 소아과까지 걸어갔습니다. 30분 거리. 민준의 교복 등이 민서의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민준의 땀도 섞였습니다. 여름 한낮의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민서는 그 등에서 잠들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열이 좀 있네요. 장염 같아요. 오늘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해요. 그러다 민준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부모님이세요? 민준은 잠깐 멈췄습니다. 형이요. 오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민준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탔습니다. 시럽 2병, 해열제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오빠는 16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서가 좋아하는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준의 등, 2번째는 하늘색, 3번째는 노래.
특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민준이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민서는 어디서든 달려왔습니다. 민준의 다리를 잡고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노래해. 오빠 노래. 민준은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동요를 불렀습니다. 곰 3마리, 산토끼, 반짝반짝, 작은 별. 민서가 손을 흔들며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이 뭉개졌습니다. 그래도 진짜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 무심코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명웅의 노래였습니다. 민서가 멈췄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 노래 좋아. 이거? 민준이 한 소절 더 불렀습니다.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민준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건 처음엔 민서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니까, 민서가 기뻐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만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을. 돈 걱정도 학교 걱정도 어머니 걱정도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노래는 민준에게 숨구멍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처음 노래를 부른 건 민준이 1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날 민준은 민서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사기 위해. 민준의 손을 꼭 잡은 민서가 졸졸 따라오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시장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낡은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멈췄습니다. 오빠 봐봐. 할아버지 노래해. 민준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동전과 지폐 몇 장, 많지 않았습니다. 한 곡이 끝났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한 장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민준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처음 종로 3가 역 앞에 자리를 펼친 날 그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였으니까요. 민서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로 3가 역에 내렸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돗자리를 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았습니다. 핸드폰에 반주를 켰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등에 업었습니다. 민서는 이미 졸려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못 잔 날이었습니다. 민준의 등에 업히자마자 머리를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빠, 노래해. 응, 노래할게. 민준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날은 참혹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전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노래하고 수익 영원. 민준은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서를 무릎 위에 앉히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했잖아. 오늘은 했잖아. 이틀 뒤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엔 동전이 몇 개 생겼습니다. 합쳐서 1,300원. 사흘 뒤엔 3,500원. 일주일이 지나자 5,000원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으로 민서에게 붕어빵을 사줬습니다. 민서가 두 손으로 붕어빵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오빠는? 오빠는 이미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노래를 부를 때
민서는 늘 등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깨어 있다가 한 곡 두 곡이 지나면서 잠들었습니다. 민준의 등에서 민준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끔 발길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아니라 민서를 먼저 봤습니다. 등에 업힌 그 작은 아이를, 세상 모르고 잠든 그 아이를, 그리고 다시 민준을 봤습니다. 교복 입은 소년이 동생을 등에 업고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이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뭔가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은 10월이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서가 어린이집에서 늦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조금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줬습니다. 민서가 먹으면서 걸었습니다. 종로 3가 역 3번 출구 앞에 자리를 폈습니다. 스피커를 놓았습니다. 핸드폰에 반주를 켰습니다. 민서를 등에 업었습니다. 민서는 이미 삼각김밥을 다 먹고 민준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오빠, 노래해. 응.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노래는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민준만의 방식으로 낮고 진하게 그리고 떨리지 않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발을 멈췄습니다. 민준은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소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민준은 늘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떨렸으니까요. 눈을 감고 어딘가 먼 곳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민서의 보조개,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던 그 현관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퇴근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새 반원 모양으로 민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멈췄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에서 민서가 느껴졌습니다. 잠든 민서의 따뜻한 체온, 작은 숨소리, 민준의 어깨를 꼭 잡은 작은 손. 민준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을 불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그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참 좋네요. 민준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구니에 지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민준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다시 내리깔았습니다. 그날의 수입은 87,000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돈을 들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서를 무릎에 앉혀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어디선가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 수백만 개의 창문들이.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뭔가가 달라진 것 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종로 3가 역 앞 교복 입은 소년이 동생을 등에 업고 트로트를 부르는 영상.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발을 멈췄고 핸드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짧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 종로 3가에서 이 소년을 봤습니다. 동생을 등에 업고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날 때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소년의 목소리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그 게시물이 공유됐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 그 다음엔 몇백 명,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영상의 조회수는 30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몰랐습니다. 민서의 아침밥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입은 교복이 보이시나요? 학생이에요. 학생이 동생 업고 저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저 소년 사정 아세요? 동생은 왜 거기 있는 건가요? 목소리 진짜 이게 16살이라고요? 노래도 노래인데 등에 잠든 아이 보고 무너졌습니다. 왜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저 영상 보면서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울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상은 퍼져나갔습니다. 커뮤니티, SNS, 뉴스 공유 채널,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그 사람의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이틀 만에 300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한 방송국 작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준이 평소에 노래를 부를 때 스피커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뒀습니다. 거기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공연 의뢰가 들어올까 싶어서 아직 한 번도 온 적 없었지만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주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MBS 방송국 작가 이수진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최민준 학생 맞으시죠? 민주는 잠깐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SNS에 올라온 영상 보셨어요? 종로 3가에서 동생 업고 노래하시는 영상이요. 민주는 그 영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 영상이 올라갔어요?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요. 학생. 민주는 교실복도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네. 저희가 학생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싶어서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집에 돌아가서 처음 한 일은 그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금방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종로 3가 소년 트로트라고 치자마자 수십 개의 기사와 링크가 떴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건 자신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등에 민서를 업고 눈을 감고 노래하는 자신이. 민주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군중들의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을 찍던 사람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한 댓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소년의 사정이 궁금합니다. 왜 혼자인 건가요? 왜 동생을 업고 있는 건가요? 또 다른 댓글. 누가 저 소년 도와줄 수 없나요?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봐봐. 민서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았습니다. 큰 사람 등에 작은 사람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랑 나. 민주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잘 그렸네. 오빠 좋아? 응, 좋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민주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국, 무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꿈이라는 건 지금 당장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민서를 위해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 민서의 학원, 민서가 먹고 싶다는 것들, 민준이 참아온 모든 것들.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코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났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빠 한번 해볼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 작가 이수진 씨는 친절했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형식인지.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노래 잘하는 10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심사위원회는 트로트 분야의 유명 가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전 인터뷰부터 진행하고 싶어요. 학생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얼마나 말해야 해요? 편한 만큼만요. 민서가 동생이 나오는 건 어때요? 동생도요? 동생 허락 없이는 안 나가고 싶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작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네. 당연히 동생분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오빠가 텔레비전에 나올 수도 있어. 노래 부르러. 같이 갈래? 민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텔레비전? 응. 오빠 노래해? 응. 나도 있어? 내가 원하면. 민서는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전 인터뷰는 민준의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2대, 작가 1명, PD 1명, 그리고 민준과 민서. 인터뷰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어색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D가 민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입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민서가 처음 제 등에 엎여서 잠든 게 언제냐면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어머니가 쓰러진 날부터, 12살에 보호자가 된 날부터, 처음으로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날부터. PD가 중간에 물었습니다. 학생은 무섭지 않았어요? 민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는데요. 그런데 민서가 있으니까 무서운 걸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민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웃으면 그날 하루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요. 카메라 뒤에서 작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PD가 다음 질문을 하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민준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민서가 이웃 할머니와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엄마한테 민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엄마가 아직 못 만났어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거기서는 면회를 저는 자주 갔는데 민서는 너무 어릴 때부터라서 엄마 얼굴을 잘 몰라요. 한 번 갔는데 울어서. 민준이 멈췄습니다. 민서한테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인터뷰 영상의 일부가 오디션 방송의 예고편으로 편집됐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된 날 다시 한번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이거 실화인 거야? 16살이 동생 키우고 있는 거야? 저 엄마 요양원 이야기에서 멈췄어요. 그냥 멈춰버렸어요. 미리 보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방송 날짜가 언제예요? 꼭 봐야 해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 무대는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촬영됐습니다. 민준이 그 공연장을 처음 봤을 때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조명들, 넓은 무대, 수백 개의 객석, 관중석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기서 노래를 해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기실에서 민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민준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응, 조금. 오빠 노래 잘하잖아. 그래도 무서워. 민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등에 있을게. 응? 오빠 노래할 때 나 등에 업어. 그러면 안 무서울 거야.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면 너 힘들잖아. 나 안 힘들어. 나 가벼워. 민준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가 됐습니다. 민준이 민서를 등에 업었습니다. 스태프가 당황했습니다. PD가 뛰어왔습니다. 저 민준 학생, 무대에 동생 데리고 올라가시려는 건 아니죠? 올라갈 거예요. 그건 방송 포맷상 민서 없이는 안 나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PD와 작가가 빠르게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PD가 이어폰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30초 뒤, 올라가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을 때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의 등에 작은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빠, 사람 많다.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았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조용한 감동이 깔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심사위원석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해 주겠어요? 마이크를 잡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준입니다. 16살이고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등에 있는 아이는요? 제 동생입니다. 최민서, 5살이에요. 민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다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건가요? 이명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겠습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등에서 민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이 민준의 어깨를 꼭 잡고 있는 것이.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민서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 소절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잡담 소리가 멎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16살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트로트 특유의 꺾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배운 게 아닌 살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한 것처럼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것, 슬픔을 다 겪고 나서도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절이 시작됐습니다. 등에서 민서가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노래하는 동안 민서가 조용히 민준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등을 타고 전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관객석 앞줄에 앉은 여성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클라이맥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참는 것처럼 민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래가 끝났습니다. 0.5초의 침묵. 그 다음 터진 박수. 기립박수였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연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서 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민서를 등에 업은 채로. 등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왜 울어? 마이크가 다시 그 소리를 잡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차례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린 건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단순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살아온 게 느껴져요. 16살인데. 두 번째 심사위원. 트로트는 기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야 해요. 진짜 감정. 학생 노래에는 그게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서요. 동생 재울 때 불렀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잘 부르셨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과 발표 전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민서 잘 자라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유치원도 잘 다니고 요즘은 혼자 그림도 잘 그려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요. 민서 진짜 예쁘게 크고 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저도 잘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관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참지 못한 사람들이. 등에 업힌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 낮게 민서에게만 들릴 것처럼 말했습니다. 응, 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원 통과. 세 심사위원 모두 통과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연장이 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등에서 민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아빠 없이, 엄마 없이 16살에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연장 밖에서 스태프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민준 씨, 방청석에서 한 분이 면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면담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태프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서는 이미 민준의 등에서 내려와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어색하게 왼팔을 몸쪽으로 당기고 서 있었습니다.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의 두 다리가 멈췄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꽉 막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정희. 민준의 어머니. 요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여기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요양원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전에 몰래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상태가 많이 호전돼 있었습니다. 민준이 꼬박꼬박 보내는 요양원 비용, 방문 때마다 가져다주는 과일과 음식들, 그리고 민준이 녹음해서 보내준 노래 파일들. 담당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그 노래 파일을 매일 들으세요. 잠들기 전마다 어머니는 아들의 노래로 잠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무대에 서는 날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담당 간호사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서 아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민준아.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민준은 그제서야 움직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수백 번 상상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을 때 뭐라고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얼마나 울지. 그런데 막상 안았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더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민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오빠, 이 아줌마 누구야? 민준이 어머니의 등을 놓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분이 엄마야. 민서가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민서가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민서야. 어머니가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스태프들이 전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이너스. 그 장면은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터넷이 흔들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민준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편지가 왔습니다. 요양원으로도 민준이 사는 아파트로도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산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마이너스. 민준에게 저도 오래전에 가족을 남겨두고 사라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의 방송을 봤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부족한 말이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편지가 아버지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괜찮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동생을 등에 업고 노래를 불렀나요? 민주는 그 질문에 처음엔 당연한 이유를 댔습니다. 민서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요. 어린아이라서요. 졸려할 때마다 보채거든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민준이 멈췄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네. 노래를 부를 때 무서웠거든요.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마주치면 더 떨렸고요. 그래서요? 민서를 업고 나서는 떨리지 않았어요. 왜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민서가 거기 있으니까요. 제 등에. 민서가 제 등에 있으면 저는 쓰러질 수가 없어요. 민서가 자고 있으니까요. 민서가 자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자가 다음날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동생이 내 등에 있으면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 기사가 또 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민주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매 무대마다 민서는 등에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도 민서를 민준의 무대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민준의 노래였으니까요. 준결승, 결승, 마지막 무대. 그날 민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치원에서 조금 피곤했는지 대기실에서부터 눈을 비볐습니다. 오빠, 졸려. 조금만 기다려. 오빠 노래하고 자. 업어줘. 응, 업어줄게. 민준이 민서를 업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민준의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잠들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마지막 무대의 노래는 민준이 직접 만든 노래였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 마지막 무대에 자작곡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일주일 동안 가사를 썼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민서를 재운 뒤에 버스 안에서 편의점 앞에서 제목은 등에 업어줄게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사의 첫 소절은 이랬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너 혼자 못 서겠으면 오빠 등에 올라와. 괜찮아. 아직 내 등 든든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공연장 안에 수백 명이 조용했습니다.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민준이 우승 소감을 말하는 동안 잠에서 깬 민서가 물었습니다. 오빠, 끝났어? 응, 끝났어. 오빠 이겼어? 응.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졸린 눈으로 열심히. 관객석이 웃음과 눈물로 뒤섞였습니다. 우승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음반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앨범에는 등에 업어줄게가 수록됐습니다. 그 노래는 발매 첫 주에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는 그 수익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1년치 선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비용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고마워. 민주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야말로 버텨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서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오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 TV에 나와. 진짜? 응, 나도 나왔어. 너도? 응, 오빠 등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머니의 재활치료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민준이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서를 데리고 어머니가 재활치료로 팔 힘이 조금씩 돌아오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민서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민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따뜻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민서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금 불편하게 걸었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명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밤 민주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민서가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오빠처럼? 나처럼? 응. 오빠처럼 노래하고 싶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해. 응. 근데 오빠. 응. 나 노래할 때 오빠 등에 있어도 돼? 민준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때 가면 내가 오빠 들어야 하는데. 그래도 돼. 무거울 텐데. 괜찮아. 오빠 가벼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주는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공연장 이름은 등에 업어줄게 콘서트.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오늘 특별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요. 조명이 무대 한쪽을 비췄습니다. 민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민서가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조개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민준이 민서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민서야, 마지막 노래 같이 할까? 응. 준비됐어? 응.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민서가 달려와서 민준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관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민서를 등에 업고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 무거워? 마이크가 잡았습니다. 관객석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 민서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민준의 힘이었습니다. 민준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등에서 잠든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깰까봐, 그 아이가 다칠까봐, 그 아이가 혼자가 될까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동생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소년을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아웃트로 성우 마무리 멘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나를 업어준 사람. 내가 업어준 사람. 무겁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도 누군가를 등에 업고 걷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릎이 아무리 떨려도, 그래도 걷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